자, 그러면 일본의 극우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까지는 초슈 그리고 사츠마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슈에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초슈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5년까지 일본의 모든 면을 지도했고요. 그리고 주로 일본 육군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군국주의화가 된 일본은 일본 육군이 일본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 정부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초슈 계열 또 일본 육군 계열이 일본 45년까지의 일본 극우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망했어요. 1945년에. 그래서 준도 우파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일본 극우파는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키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키시 노부스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본 극우파의 특징, 그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준도 우파는 일본은 침략 국가였다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을 수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본 극우파는 일본은 침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아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백인 지배였던 아시아를 백인 지배로부터 아시아인을 위해서 해방시켜준 그러한 전쟁을 한 것뿐이지 이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는 하기는 했지만 식민지를 근대화시켜 주었고 일본의 많은 그 문화적, 문명적 혜택을 식민지에게 부여했다. 식민지를 발전시켜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것은 일본군이 한 거 아니다. 자바르족인 매춘부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것은 연합국이 승자이고 일본은 패자이자 전범국가이고 일본이나 독일 이러한 전범 국가들의 침략을 다시 한번 그러한 침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이거든요.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일본은 침략 국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죠. 일본은 침략 국가도 아니고 전범 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군대를 가져야 한다. 자위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적극적 평화주의로 아시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식적인 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서 일본 군대를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민당, 집권 자민당 안에 있다고 해도 준도 우파 세력하고 극우 세력은 그 주장이 정반대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은 있죠. 미국하고 협력한다.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장만 같을 뿐이지 내용이 좀 달라요. 준도우파 세력은 미국하고 협력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으로는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은 특히 아베 정권에서 보였듯이 미국을 도와서 미국하고 협력하면서 미국의 전쟁에 일본도 가담한다. 이러한 면에서의 미일 협력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일본은 집단적 차이권 행사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요. 집단적 차이권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협력해준다. 동맹국이니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헌법은 아직 거기까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집단적 차이권, 자위권이라는 것을 아베 정권은 인정해 버렸습니다.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한다. 또 극우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패배해가지고 많은 일본인들이 그 마음속에 고다란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 다시 패배하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함께 전쟁을 하면 계속 이길 것이고, 그렇게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과거 대표한 전쟁에서 미국이나 영국, 연합국에게 참패당한 그러한 패배에서는 일본인의 열등감을 씻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 극우 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야마구치현에 있는 요시다 쇼인의 신사, 쇼인 신사입니다. 일본은 그 유명했던 사람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신사에 모시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고 또 이순신의 사당이 있기는 하지만 이순신 자체는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유명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신사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 라는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간이 있으면 매년 8월 15일 경에 쇼인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다 쇼인의 조시본 제자들은요, 한국하고는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 왼쪽은 기도 타카요시라고 하여서 요시다 쇼인의 첫 번째 제자로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강화도 사건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강화도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조서하고 일본 사회에서 맺어졌죠. 오른쪽은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일본인 중 한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이 없지만 예를 들면 면성 환부를 시해한 그 미우라 고로라는 조선 콘사라든가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하고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조슈 출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시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시 조선 그리고 한국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자, 키시노부스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시노부스케는 1946년 A급 전범 혐의자로서 연합국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먼저 만주국을 통치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입니다. 자, 만주국에서 경이연된 끔찍한 무대가 있었죠. 생체 실험을 한 하오르핀의 펌프를 두었던 731 부대. 이 731 부대의 최종적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키시노부스케였습니다. 이 사람도 조슈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A급 전범으로 처형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석방되었습니다. 1948년 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미국하고 뒤에서 코레를 많이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공 일본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해서 이제 그 자신은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석방되었다. 그리고 731 부대에 많은 그 결과물을 미국으로 넘겨주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석방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로 키시노부스케가 1945년 이후는 일본 극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7년부터 60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키시노부스케 단시 총리하고 어렸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는 외할아버지하고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신념을 다 계승한 사람이 오히려 외손자 아베 신조였다고 합니다.